심리장전의 원투펀치 232화 3부 시작하겠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으로 가는 여정이 이제 50%가 끝이 났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를 봤을 때 예선에서 생각보다 선전하고 있는 팀, 그리고 생각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팀들을 저희가 한번 꼽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원래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예상외로 부진한 팀부터 저희가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준비를 해오셨는데 장전 위원님께서 먼저 좀 꼽아주실까요? 저는 일단 콜롬비아전을 통해서 간신히 일단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아르헨티나는 전체적으로 일단 메시 선수가 여전히 중심이 된 경기 운영, 메시 선수가 중심이 돼서 거기에서 다른 선수들의 연계 움직임을 통해서 플레이가 이제 살아나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데 지금 바우사 감독 체제에서의 선수의 구성과 경기 운영 방식은 메시를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다. 사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메시 선수가 살아나려면 메시 선수 혼자서 무언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메시 선수와 항상 도와줄 수 있는 선수들이 필요하죠. 그런 선수가 더 파괴력 있는 MSN 라인이면 더 좋겠습니다만 전적으로 분산이 되고 하지만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그러한 구성 자체가 경기 내용에서 상당히 좀 문제점을 많이 노출하고 있다. 특히 이제 브라질 원정 때 완패 같은 경우는 좋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과인이 전방에서 따로 놀고 디마리아는 왼쪽에서 따로 놀고 또 미드필더로 나섰던 빌리아 선수와 마시에라노 특히 이제 빌리아 선수는 중간중간 계속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완전한 컨디션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중용이 되면서 미드필더로 나섰습니다만 역시 메시를 연계해주는 플레이에 있어서는 단점이 많았고 전반전에 약간 수비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엔조 페레스 선수를 오른쪽에 더 배치를 시켰습니다만 엔조 페레스 선수가 중앙 쪽에 수비 가담이나 아니면은 공격에 있어서도 메시 선수와의 연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많았고요. 특히 이제 측면 수비 쪽 마스나 사발레타 또는 메르카도 선수가 오른쪽 수비수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메시 선수가 좀 살려면 공격적으로 조금 날카로운 윙백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선수 구성 자체가 또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감독의 전술적인 색깔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메시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를 배치하는 것보다는 특정 기량에 의존하는 포지셔닝에 좀 집착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르헨티나가 물론 콜롬비아전에서는 이겼습니다. 약간 전형적인 스트라이커 유형인 프라토 선수를 이과인 대신에 배치를 시키면서 그 선수가 헤딩으로 하나 해줬고 그리고 이제 바네가 선수를 패스워크 좋은 바네가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에 배치시키면서 메시 외에 기본적으로 볼을 뿌려주면서 공격의 흐름을 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유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무브먼트를 통해서 주고 다른 쪽으로 수비를 좀 잡아놓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같이 메시 주위에서 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유형의 윙포워드나 공격수들을 배치시켜서 메시 선수를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팀 운영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측면 수비수의 기용도 이제는 약간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것을 느끼는 상황이거든요. 아르헨티나가 이제 이름값에 비해 못한다. 물론 지난 월드컵은 그래도 준우승까지 가기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름값에 비해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가 좀 꽤 됐죠. 네, 됐습니다. 그게 이제 그 가장 기본이 뭐냐면 세리에아에서 첫째, 둘째를 다투는 공격수 이구아인 선수가 있고 EPL,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첫째, 둘째를 다투는 공격수 아구에로 선수가 있고 굉장히 겉으로 보면은 공격진은 좋아 보이죠. 그런데 저는 예전부터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86년에 마라도나가 이끈 아르헨티나 그 팀이 우승을 할 때 월드컵을 거기 정말 번쩍이는 화려한 선수가 많아서 우승했던 게 전혀 아니거든요. 발다노 선수, 브루차가 선수 등이 이제 마라도나 선수를 주변에서 돕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팀이 화려한 멤버가 많고 정말 20골, 30골씩 각 리그에서 터뜨리는 선수들이 즐비하고 해서 우승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제 그때는 이른바 이제 좌익, 우익 구분할 때 아르헨티나는 이제 메노티 78년 감독은 좌익의 거두, 빌라르도 86년 감독은 우익의 거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빌라르도 감독의 상당히 극단적인 우익 축구로서 어떻게 보면 마라도나 한 명을 잘 살려주고 나머지 선수들은 투사 혹은 기계
같이 이제 열심히 뛰는 그러한 스타일로서 이제 우승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아르헨티나의 어떤 축구사를 돌이켜 보면서의 어떤 교훈을 얻었을 때는, 이제 아르헨티나는 색깔을 분명히 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그 월드컵하고 그럴 때 그런 기사들 많이 나왔어요. 아르헨티나 공격진들이 각 리그에서 넣은 골들을 합하면 뭐 150골 뭐 이상도 넣는다, 뭐 이제 그런. 근데 문제는 그 선수들로 11명을 구성할 수 없는 게 축구고, 공격수 끽해야 2명 내지 뭐 3명 정도 들어가는 게 어차피 축구거든요. 그러니까 다 기용할 수도 어차피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선수들을 기본적으로 보유는 하고 있으니까 이 팀이 왠지 좌익처럼 보이죠. 그런데 현실은 장지현 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약간 전체적인 기동력이라든가 어떤 무브먼트, 그리고 연계 플레이,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오히려 현대 축구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듯한 팀이에요, 이 팀이. 예, 공격수의 이름값만 높을 뿐. 그리고 그 공격수들조차도 아르헨티나 국내에서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거를 했는데, 세 선수를 기용하지 말라는 여론이 많이 나왔어요. 이구아인, 아구에로, 그리고 디마리아까지도. 근데 저는 이제 디마리아 선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뭔가 아르헨티나를 좀 구해줬던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디마리아는 용서가 그래도 될 수가 있는데, 이구아인 선수, 아구에로 선수는 제가 봤을 때도 이제는 과감하게 이제 이름값과 뭐 공격수의 뭐 그 리그에서의 골수, 그런 거 보고 기용할 때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팀의 약점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자면은 최대한 활동량이 있는 선수들, 그리고 최대한 메시 선수는 장지현 위원님께서도 아주 잘 설명해 주셨듯이 주고 받고 들어가고, 이른바 바르셀로나 스타일의 동료들이 주변에 있고, 그리고 뒤쪽에서는 예를 들어 라키티치 같은 선수가 든든히 커버를 하면서 받쳐주고, 뭔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메시 선수가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아구에로 선수 같은 경우는 과르디올라 감독에게도 올 시즌에도 한 소리를 들었어요. 아구에로, 좋은 공격수고 골도 잘 넣기는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얘기했던 것은, 이 선수의 활동량이라든가 전방 압박이라든가, 그리고 태클의 횟수, 인터셉트의 횟수, 이런 것이 리버풀 선수와 좀 비교를 하자면, 피르미누 선수가 한 경기당 평균 해내는 태클 수와 아구에로 선수가 한 10라운드 동안 전체로 한 태클 수가 비슷해요. 그런 부분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제 아구에로 선수가 여전히 내 마음에는 흡족치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대목인데,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야. 아구에로 선수는 기본적으로 활동량이라든가 또 이제 볼을 잡았을 때 어떤 개인적인 슈팅을 가져가려는 그런 욕망이 좀 강하고, 이구아인 선수는 정말 그 리그에서 하는 것에 비해서는 결정적으로 대표팀에 오면은 정말 결정적인 상황을 여태까지 많이 놓쳤었고, 그거는 여름에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뭐 예외가 아니었던 데다가 메시 선수와 주고받고 들어가는 연계에 있어서 이구아인 선수는 좀 눈에 두드러지게 좀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르헨티나는 뭔가 마라도나가 잘 뛰던 그 시절의 우익스러움으로 가야 돼요.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 중에 유명한 뭐 공격수가 많다고 해서, 사실 뭐 디발라 선수도 있고 이카르디 선수도 있고 뭐 따지고 보면 더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이제는 정말 팀이 결과를 만들어내기에 가장 최적화된 조건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는 불가피하게 이제는 이름 있는 공격수,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다 들어가서 150골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이제 바우사 감독이 그래도 콜롬비아전을 통해서 약간 힌트는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으면 우리는 통상 저 팀 굉장히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팀의 아니에요. 절대 색깔을 아니에요.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은 그거는 감독의 몫이잖아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실 감독이 부분이 이번에 있나요? 치치 감독의 브라질한테 망신 엄청나게 당했어요. 사실 그 경기 감독 싸움이었거든요. 네. 감독이 엄청나게 비교되는 경기였습니다. 그것도 신인 감독들이니까. 네, 치치 감독 대 바우자 감독. 바우자 감독은 그날 뭐 얼굴 들기 힘들 정도로 브라질이 거의 한 6대0, 7대0 내용이었어요. 거의 압도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바우사 감독은 뭘 해보지도 못하고 현대 축구란 용어를 쓰셨습니다만, 그 경기야말로 현대 축구 대 약간의 고전 축구의 대결 같은 느낌에서 고전 축구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완패한 그런 경기였거든요. 네. 바우사 감독은 뭐 그래서 아르헨티나 내에서도 지금 비판 여론이 좀 있죠. 그 콜롬비아전이 잘못됐으면 아마 바우사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아마 콜롬비아전이 마지막 경기가 됐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요거 한 경기 이겨서 지금 살아났어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프라토 바네가 요 라인 넣어서 지금 살아나긴 했는데요. 조금 더 다른 유형의 선수들을 넣어서
네, 기동성을 좀 살려줘야 돼요. 템포, 스피드도 살려줘야 되고 연계 과정의 어떤 움직임도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 감독이 이렇게 쉽게 못 바꿔요. 네. 감독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좀 지켜봐야 네. 될 것 같아요. 참 얘기를 듣다 보면은 감독은 참 극한 직업인 것 같은데, 자, 지금 아르헨티나의 대표팀 감독은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외로 부진했던 팀, 한의원님이 꼽아주신 팀은 미국이에요. 네. 지금 클린스만 감독은 USA. 조금 예. 위태위태하죠. 조금이 아니라 저는 클린스만 감독이 일단 왜 오늘도 안 잘리고 있는지가 지금 궁금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 녹화 기준으로 목요일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잘렸다는 소식이 네, 안 들려요. 안 들렸어요. 네, 네. 그런데 이미 이제 미국 여론이나 이런 데서는 새로운 감독감 후보 10인 막 이런 기사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와중인데 지금 왜 그러냐면은 아직 그런데 북중미는 최종 예선을 2경기밖에 안 하긴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반전의 소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2경기 결과 승점이 빵점입니다. 그런데 첫 경기 멕시코전 진 거는 멕시코에게는 뭐 종종 미국이 당한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코스타리카에게 그 수비 축구를 하는 베네가스 선수를 앞에 놔둬놓고 5-4-1 포메이션을 여전히 구축하고 있는 코스타리카에게 무려 4골을 뭐 역대 레벨의 치욕이라고 지금 불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지금 상황인데 클린스만 감독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원래 제가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 그때도 이제 미국 얘기를 꽤 많이 했었는데 그때도 포메이션을 정말 여러 가지를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고 이제 특히 이제 처음에는 4-3-3처럼 나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클린트 댐시 선수를 약간 처진 스트라이커처럼 쓰면서 마비 우드 선수와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4-4-2 같은 포진으로 굳히면서 사실은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미국이 약간 반등을 해서 결국은 그래도 4강까지는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럴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겁니다. 코파 아메리카는 물론 성적도 내야 되는 대회지만 남미와 북중미 예선을 이제 더 앞두고 있는 팀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좋은 실험의 무대였거든요. 그러면 코파 아메리카에서 4-4-2 포메이션으로 그래도 성적을 좀 끌어올렸잖아요. 처음에 첫 경기는 4-3-3 썼다가 망했다가 그랬으면 그 4-4-2를 지금도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때 코파 아메리카에서 써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니까. 그런데 멕시코전에서 이 경기는 물론 멕시코가 강팀이니까 질 수는 있지만 멕시코전에서 난데없이 3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멕시코가 3백을 잘 쓰는 팀이니까 뭔가 같은 맞대응하겠다. 포진으로 맞대응을 하려는 것 같았는데 만약에 같은 포진이라면 이것에 정말 익숙한 팀이 잘하겠습니까? 이거를 도입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팀이 잘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훈련 때 물론 3백으로 연습해서 멕시코전을 나섰다고 기사는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3백의 전문가 멕시코에게 같이 3백으로 간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불합리했을 뿐 네. 아니라 멕시코는 지난번 코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전술의 8색조 팀 아닙니까? 미국이 3백으로 나오는 걸 보고 실제로 멕시코는 3백을 안 썼어요. 그 경기에서. 4-3-3으로 카를로스 벨라, 도스 산토스, 헤수스 코로나 막 이런 선수들을 동원해서 그 3백을 쓰는 미국의 측면을 마구 이제 때리는 4-3-3 포메이션. 오히려 멕시코는 3백을 안 썼어요. 그래서 미국이 3백을 들고 나와서 초반부터 고전한 흐름이 됐다가 결국은 경기 도중에 클린스만 감독이 포메이션을 다시 바꿨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코파 아메리카 때 기껏 만든 포메이션을 이 중요한 최종 예선 첫 경기에서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 경기는 더 문제였는데 코스타리카 전에는 이제 4백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날 코스타리카와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미국 수비수들의 그 퍼포먼스는 뭐 10점 만점에 1.2점 주지 못할 정도예요. 특히 이날 클린스만 감독이 독일 태생이라든가 예를 들어 독일에서 축구를 배웠다든가 또 지금 현재 분데스리가 클럽에서 뛰고 있다든가 이런 선수들을 좀 애호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브룩스 선수라든가 브룩스 선수는 사실 코파 아메리카 때는 그래도 아주 좋은 수비수 소리를 들었다가 그 코파 아메리카에서의 활약은 뽀록스가 아니냐 브룩스가 아니냐 이제 그런 정도 수준까지도 지금 될 정도로 아마 골 장면만 찾아보셔도 얼마나 허무하게 정말 국가대표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의 수비가 나왔습니다. 코스타리카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타리카가 여전히 5-4-1의 기본 수비를 지향하는 팀인데 그 4골 넣기가 쉬운 게 아닌데 미국의 수비수들이 거의 뭐 자진해서 열어주다시피 그리고 우리도 사실 최근 월드컵 예선에서 수비 실책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날의 미국은
정말로 무기력, 실책 뭐 그 자체의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도 지금 미국에서 꽤 오래됐잖아요. 네. 그런데 뭐 포메이션 실험을 멕시코전에서는 난데없이 막 들고 나오지 않나? 그리고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했던 그 수비진의 정말 치욕적인 그 수비력은 클린스만 감독이 어떻게 지금 아직까지 지금 연명하고 있는지가 약간 이상할 정도인데 어쨌든 미국의 여론을 제가 오늘 보고 온 걸로는 경질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우세한데 그 미국의 그 축구협회 회장 굴라트 회장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네. 자, 아르헨티나와 미국 이번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좀 실망스러운 팀으로 두 분이 꼽아주셨고요. 자, 매를 맞았으니까 이제 칭찬해야죠. 잘하고 있는 팀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그냥 브라질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반전한 팀 맞죠? 네,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에서 치욕적인 조별리그 탈락 이후에 이제 둔가 감독이 경질이 되고 그렇죠. 치치 감독이 왔어요. 이 치치 감독이 그 2012년에 클럽 월드컵 코리티안스를 이끌고 우승을 시켰던 감독입니다. 결승에서 첼시를 꺾고.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런 스타일의 축구를 하던 감독은 아닌데요. 이 감독이 2013년에 유럽으로 연수를 갔더라고요. 현대 축구의 전술 흐름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럽의 최고 명문 구단인 아스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네, 가서 연수를 하고 왔답니다. 그리고 와서 지금 에콰도르 원정부터 6경기 6연승에 17득점 1실점. 엄청나죠. 브라질이 단기간에 이 정도의 폼을 보여준 적이 아마 최근에 없었죠. 네. 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거에 이 브라질을 하면은 아무래도 과거에 영광이 있었습니다. 삼바 리듬. 어떻게 보면 기술, 가장 세계에서 기술이 화려하다. 그리고 일종의 뭐 응원단도 삼바 춤 북을 치지만 그 리듬이 있어요. 삼바의 리듬. 리듬감을 유지하면서 쇼패스 게임을 해서 결국은 박스 근처에서의 순간적인 기술적인 어떤 개인 전술과 혹은 원투 패스를 통한 순간적인 템포업을 통해서 골을 만들어내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죠. 전체적으로 현대 축구의 흐름들이 결국은 피지컬적인 부분 또 속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되면서 브라질스러운 축구가 조금씩 먹히지 않는 현상들이 나왔죠. 그것이 결국 이제 월드컵도 지금 장기간 브라질이 지금 월드컵 트로피를 못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치치 감독이 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지만 가장 개혁적인 전환점을 지금 이루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감독은 그냥 브라질 감독스럽지가 않고 네. 유럽 감독 같습니다. 현대 축구를 하는데요. 상당히 유럽스러운 전술 운영과 유럽 팀의 명문 클럽들이 행하는 그러한 지금 스타일의 축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런 축구들을 다 습득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네이마르, 페르난지뉴 다 그렇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뛰는 선수도 있습니다만 파울리뉴를 또 다시 데려와서 파울리뉴도 나름 성공했어요. 그렇죠. 토트넘에 있을 때로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공격 전환 속도도 빨라지고 기본적인 압박은 뭐 기본이고요. 전환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는 이제 역습 흐름도 빨라지고 아주 효율성을 가미를 하면서 선수들의 어떤 성향도 특히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 성향의 선수들을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헤나토 아우구스투와 파울리뉴. 가장 그 롤을 잘하는 선수를 지금 배치를 시켰고 거기에 페르난지뉴처럼 맨시티에서 지금 고급 축구를 배우고 있는 선수가 지금 딱 들어갔어요. 그런 현대 축구를 지금 구사할 수 있는 선수와 함께 네이마르, 가브리엘 제수, 쿠티뉴 선수까지요. 이 쓰리톱이 감독이 요구하고 있는 거를 거의 99% 지금 뭐 활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단기간입니다만 치치 감독의 색깔이 콜롬비아전 때는 조금 삐적삐적 되더니 이번 아르헨티나전부터 엄청난 템포, 속도들을 이제는 유지를 하기 시작했고 쿠티뉴 선수의 최근 폼이라면 더 그럴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 리버풀 팬들한테는 가티뉴죠. 그렇죠. 꼴티뉴라고. 아, 꿀티뉴. 역시 네. 진짜 팬이 맞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브리엘 제수스가 전방에 있습니다만 네. 거의 뭐 제로톱 같은 역할까지도 수행을 해내면서 측면 스위칭뿐만 아니고 종적인 움직임까지 그러면서 헤나토 아고스토나 파울리뉴 선수의 움직임까지도 다 열어주고 네이마르 선수와의 호흡 쿠티뉴 선수가 오른쪽에 있습니다만 간헐적인 스위칭을 통해서 또 자신의 장기와 센스를 잘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비적인 압박, 공수 전환 또 전체적인 공격 템포까지 지금 현대 축구에 부합하는 축구를 잘 구사하고 있어서 네. 치치 감독이 이런 스타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저는 뭐 월드컵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아구에로 선수는 곧 자리가 위험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가브리엘 제수스 선수는 곧 맨체스터 시티 선수가 되는 선수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아구에로 선수에게 한 평이 있다. 그걸로는 충분치 않다. 1월에 이제 오니까. 그렇다면 가브리엘 제수 선수가 만약에 온다면은 물론 이 선수는 말씀해 주신 대로 공격의 여러 위치까지도 다 원래 소화가 윙포드 가능한 약간 스타일이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가파른 성장세에 올 경우 과르디올라 감독의 마음에 아구에로 선수보다 더 들 네. 수도 있죠. 그 브라질 대표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문제점으로 꼽았던 그 팀 칼라 그거를 치치 감독은 실행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기동력까지. 네. 근데 지금 아르헨티나는 일단 선수 구성 자체가요. 이런 축구를 하기에는 약간 포지션별로 좀 어긋나는 유형이고 네. 지금 브라질은 막판 알베스 선수가 전성기가 좀 꺾이긴 했습니다만 마지막 투혼을 불살라주면 가장 이상적인 이상적이죠. 축구를 할 수 있는 지금 포메이션의 선수 구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알베스 선수와 굳이 한 자리가 약간 미지수로 남겨질 수 있는 자리가 뭐냐면은 그 골키퍼 같아요. 알리송. 알리송 선수가 맞죠? 잘할 땐 잘해요. 정말 잘하는데 그리고 이제 치치 감독이 또 알리송 선수를 이제 선호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디에고 알베스 같은 골키퍼가 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맞습니다. 이제 네. 경쟁이 그 있을 수 있죠. 자리하고 그다음에 미란다와 마르키뇨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티아고 실바가 부상 기간에 이 두 선수들이 계속 잘해서 계속 쓰고 있어요. 무실점 계속 하니까. 티아고 실바 정도만 네. 네, 이제 교체가 이제 로테이션이 되는 정도. 그래서 좀 보겠죠. 네. 예상외로 잘하고 있는 팀 브라질 꼽아주셨고요. 브라질이 예상외로 잘한다 그러니까 좀 이것보다 좀 이제 이상해요, 완전히 사실은. 그전 워낙 상황이 여름까지도 그렇죠. 아니었으니까. 코파 아메리카 충격이었으니까. 센터나리오까지 안 좋다가 네.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요. 브라질 그 팬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올림픽 경기가 있었잖아요. 조별리그 경기하는데 되게 지루한 거예요. 네. 골도 안 나오고 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안 돼요 이제는 브라질. 실제 브라질 팬들이 그런 거예요. 저런 속도로는 그러니까 브라질 팬들도 한현님이 이제는 좌익 쪽에 더 강할 것이다. 브라질에도 프리미어리그 생중계되고 다 됩니다. 그거를 계속 보는데 계속 브라질의 그 전통적인 리듬 상당히 지루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 팬들한테. 그걸 계속 하고 있으니까 팬들이 다 포기했었어요, 진짜로. 근데 브라질이 그래서 올림픽 조별리그 세 번째 경기부터 그러니까요. 이제 근데 1, 색깔이 2차전 좀 나오기 끝나고 시작했죠. 세 번째 경기부터 뭔가 하나 팍 터지고 난 다음에 그나마 좀 살아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불신이 계속 남아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축구는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 힘들다. 그러니까 치치 감독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혁명가죠. 네.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팬들도 되게 좋아할 거예요. 우리 축구가 바뀌었구나. 네, 그런 걸 느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효님이 뽑아준 예상외로 잘해주고 있는 팀 어떤 팀인가요? 예상외로 잘하고 있는 팀 컨셉에는 제가 봤을 때 이 팀이 맞습니다. 아일랜드입니다. 네. 아일랜드. 아일랜드가 지난번 유로 때도 사실 아일랜드가 잘했거든요. 근데 유로 때 워낙에 선전한 팀이 많잖아요. 웨일즈니 뭐 아이슬란드니 이런 팀들 때문에 사실 아일랜드가 약간 그때는 묻힌 감이 없지 않아는 있었지만 사실은 유로 때도 꽤 잘했습니다. 아일랜드가. 그런데 지금 세르비아, 웨일즈, 오스트리아와 같은 조예요. 뭐 몰도바도 있고 합니다만 조지아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아일랜드가 1위입니다. 그런데 아일랜드가 또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이 중에서 세르비아전도 원정이었는데 비겼고요. 바로 최근에 오스트리아 원정을 가서 또 이겼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4경기를 했는데 원정이 3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이제부터는 이제 홈 경기를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세르비아만 비기고 조지아, 몰도바, 오스트리아까지 꺾었어요. 아직 이제 웨일즈와 이제 안 했다는 점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오히려 이번 아일랜드가 오스트리아 원정에 가서 거둔 승리로 인해서 오스트리아가 오히려 월드컵 오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이제 자꾸 멀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이 아일랜드는 뭐 여러분들께서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끈질기고 수비적이고 여기서 아주 효율적인 역습을 구사하는 그 스타일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제가 아일랜드의 첫머리에 꼽고 싶은 거는 아일랜드인들이 역사적으로 이 정말 보면은 정신력 하나만큼은 아일랜드가 정말 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뭐 아이리쉬 멘탈리티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일랜드인들의 정신력은 굉장히 강한 수준인데 그것이 이번 지역 예선에서도 아주 고스란히 잘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 아주 지금 특히 오스트리아전 같은 경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해리 아터, 본머스의 아주 중요한 많이 뛰는 하드워커입니다. 중요한 미드필더 아닙니까? 그리고 웰란 선수가 경기 초반에 부상으로 빠지면서 데이빗 메일러 선수가 들어왔는데
오히려 메일러 선수가 들어와서 경기는 더 아일랜드가 더 견고해졌고 여기에 이제 앞쪽에는 훌라한 선수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판타지 스타라고까지 볼 수는 없지만 아일랜드에는 딱 필요한 만큼의 창의성을 그래도 발휘해주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주 수비를 견고히 지키다가 한번 역습으로 갈 때 훌라한 선수의 킬패스 같은 상황이 자주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득점은 누가 하느냐? 아일랜드에서는 현재 뭐 호날두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는 제이미 맥클린 그리고 이 중앙 수비 두 명이 또 굉장히 잘해줘요. 이 중앙 수비 콤비가 사실 오래 구성됐던 콤비는 아닌데 구성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날이 갈수록 좋은 호흡이 생기고 있는 두 선수가 키어런 클라크 선수 그리고 쉐인 더피 선수.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다수의 선수들이 보면은 본머스라든가 뭐 헐시티라든가 혹은 뭐 스토크 선수도 있고 뭐 웨스트브롬 선수도 있고 여기 뭐 좀 흘러간 뉴캐슬이나 뭐 노리치 이런 팀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언더독처럼 보이는데 사실 아일랜드가 여기서 지금 그 어려운 원정에서 다 좋은 성과를 거두고 1위를 한다는 것은 지금 쉬운 상태가 아닌데 정말 자신들이 하는 확실한 컨셉의 축구를 아주 지금 잘 적용시키고 있는 팀이 대표적으로 아일랜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화에서 다룬 4개 팀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팀 색깔을 살리는지, 얼마나 그 축구 철학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나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독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지. 네. 그러니까 바우사 감독, 저 클린스만 감독 얘기했습니다만 뭐 클린스만 감독은 진짜 위기고 바우사 감독은 이제 한시름 났지만은 제가 봤을 때 아르헨티나가요. 브라질과 이제 경기가 다 끝났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브라질 빼고는 사실은 그 밑에 우루과이부터 지금 뭐 콜롬비아까지 다 승점이 비슷한 상황인데 오히려 브라질이 이 추세라면은 이제 남은 이제 6경기가 있습니다만 한 3경기 정도 더 하면은 뭔가 브라질은 안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지금 추세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브라질과는 나중에 하는 팀들이 브라질이 조금 더 이제 동기부여가 약해지고 좀 이제 실험성을 이제 높이는 그런 식으로 나갔을 때는 나중에 하는 게 오히려 브라질과는 나을 수도 있는데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경쟁국들이 브라질과 나중에 붙을 수 있다는 요 일정 자체가 아르헨티나가 지금 쉬운 일정은 아니다. 당장 3월에 아르헨티나의 최고의 앙숙은 누굴까요? 요즘엔 칠레죠. 아르헨티나 대 칠레의 대결이 이제 3월에 펼쳐지거든요. 그 대결이 아마 두 팀 모두에게는 거의 뭐 목숨 걸고 하는 경기가 될 겁니다. 네. 자, 3부는 월드컵 예상으로 부진했던 팀 그리고 예상으로 선전했던 팀 내용 보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모든 내용 전해드려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희, 장전이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